기절할 것 같아요. 으아! 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루트댄스 막내단원 최시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와 대학원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교를 저는 하고 있는데 조교 생활 중 일어났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원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에 스트레이트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러려는 의도가 크진 않았고 저는 한 학기를 쉬고 들어가려 했으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너는 졸업하고 뭘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한 학기 동안 뭔가 쉬기도 하고 경험도 조금 쌓으면서 저는 고민을 해보고 제가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가 조금 확실해지면 그때 대학원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아니다, 일단 들어와서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제가 한 번도 휴학을 한 적도 없어서 조금 저한테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방학 때 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저희에게는 12월, 1월, 2월 방학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대학원에 바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조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방학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학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조교로 출근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쉬는 시간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님의 권유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네, 좋은 말로 하면 권유. 어떻게 보면 사탕 주면서 들어와. 네, 어쨌든 뭐 저의 선택이었으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화여대 무용학과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다른 학교 대학원을 경험해보지는 못해서 뭔가 비교군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저희 학교 대학원에서는 좀 다양한 학문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연 제작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배운다던가 무용의 이론에 관한 다양한 학문들을 다룬다던가 이론적으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실기적으로는 즉흥에 기반한 안무법을 배울 수도 있고 뭔가 컨템포러리 발레에 대한 접근, 또 한국무용 호흡법에 대한 접근,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무용 실기랑 무용 이론으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수업은 함께 수강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좀 더 실기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선택적으로 저희가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저희는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좀 더 내가 뭘 잘하고 어떤 걸 할 때 좀 재밌고 내가 졸업 후에도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진로와 적성을 찾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대학원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학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무용 실기와 이론 둘 다 일단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2분짜리 창작 작품을 실기 고사를 보고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 후에 이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을 거치고 합격하면 입학하는 과정이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면접 과정 그리고 포트폴리오 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원에서는 다양한 수업들이 열리고 매 학기 다른 수업이 열리지만 많이 열리는 수업으로는 공연예술 제작하는 과목, 그리고 무용음악을 다루는 수업도 열리고요. 무용미학이나 비평 수업, 지도법에 대한 수업이 열린다던가 무용치료, 바디 컨디셔닝에 대한 수업도 열리고 있고요. 이론적인 과목으로는 이런 과목들이 있고 실기적인 과목으로는 한국무용호흡법, 즉흥 안무법, 컨템포러리 발레
발레 연구 과목이라던가 다양한 수업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수업을 고르자면 저는 즉흥 실기 연구법이랑 비평 그리고 미학 수업이 조금 인상 깊은 재미있는 수업들이었습니다. 조교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로 조금 넘어가자면 지금 2년차고요. 지금 9시부터 5시까지 저희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무용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행정적인 처리부터 뭔가 실기 수업을 관장하는 부분,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는 것,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컨택 다 조교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학교 행사, 외부와의 컨택들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 제 손 아래에 있어요. 학부 4학년 때 근로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뭔가 행정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조교 언니들의 업무를 좀 잔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아기 도비였는데요. 저희는 도비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아기 도비였는데 이제 그 아기 도비가 대학원에 오면서 찐 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학부생 때부터 그런 근로 인턴을 했었으니까 대학원에 와서도 하는 게 어떻겠니? 장학금도 충당할 겸 장학금 주신다고요? 그럼 가겠습니다.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죠. 기억에 남는 점은 나 진짜 조교가 되었구나 라고 딱 느끼는 순간은 저희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OT 같은 거를 진행을 해요. 또 신입생들의 그 초롱초롱한 60몇 개의 눈알들이 저만 딱 바라보면서 이런 눈빛으로 쳐다볼 때 나 정말 조교구나를 가장 체감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점이 동시에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아는 게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모두가 조교에게 물어봐요. 저도 아는 게 없는데.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 대학원생들, 다른 부서의 직원분들이 다 저에게 전화 오셔서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여러 군데 저도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고 교수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조교 업무가 많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뭘 많이 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뭔가 요구하실 때도 되게 정중하게 부탁하시고 좋으세요. 일을 딱 깨우십니다. 아니요. 입술이 갑자기 말라가지고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조교로서 재밌는 에피소드 실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실수투성이인 조교생활 항상 실수하고 수습하고의 그 반복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체감하는 순간 되게 확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교내 콩쿠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학부생들이 직접 작품을 짜고 그 작품을 통해서 콩쿠르 대회를 열어서 수상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가 그 콩쿠르 공지를 미리 해줬어야 됐는데 모든 조교들이 그걸 까먹은 거예요. 당장 다음 주가 콩쿨인데 아무도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일을 서로에게 미루다가 일주일 전이 되어서야 그 공지를 안 한 거를 번뜩 이렇게 알게 되어서 이거 정말 큰일이 났다. 일단 빨리 수습을 해보자 하고 바로 홈페이지에 콩쿨 공지사항을 올리고 모든 이제 과대들에게 이거 빨리 홍보해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죠. 당연히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불과 같았습니다. 이거를 일주일 전에 얘기해주시면 어떡해요? 라는 반응이었고 저희는 하는 수가 없었다. 학과에서 일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일단 방어를 한 후에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참가팀이 2팀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대비상사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콩쿨 당일날 아침에 교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미루자. 해서 콩쿨 행사 자체가 2주 뒤로 연기가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여기서 목 뒤에서 식은땀이 이렇게 주르륵 나는 것 같아요. 조교로서 느낀 점과 성장하게 된 점은 더 이상
몰랐어요가 용인되지 않는다. 나 어른이 되었구나. 몰랐어요 이꼴 곧 죄송합니다가 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느꼈고요. 근데 조교 일 하면서 사실 정말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조금 생겼달까요? 내가 무용수나 안무가로나로 일을 하게 되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뭔가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워크숍이나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하는 일도 해보면서 공연 제작할 때 또는 기획할 때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뭐 감독님들과는 이렇게 컨택하고 학생들과는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하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많이 파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제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게 조교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의논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조교를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망생 분들께 한마디 또는 조언을 드리자면 대학원생은 더더욱 내가 뭔가를 찾아서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가는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뭘 더 하고 싶은지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야 할 수 있게 되는 영역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대학원에 오게 된다면 있는 기본 과목들만 수강하면서 그냥 학교를 다니기보다는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잘 맞지 않는지 나중에 내가 어떤 영역으로 나아갈지를 조금 계속 고민하면서 다니시면은 대학원을 다니는 기간이 정말 알차게 보내진다라고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려고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얼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시기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누군가가 나에게 시키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고요.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조교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소소한 그런 에피소드들을 풀었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조교 생활 브이로그로 한번 접해주세요.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교수님, 노트댄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올라올 많은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